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원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소크라테스를 계기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과 철학이 어떤 힘을 갖는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문학, 철학 다 유약해 보이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이 안 되는 학문,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학문이라고 얘기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문학과 철학이 없다면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겠는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문학과 철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간에게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것에 공감한다면 제 강의가 성공하는 것이고, 아니다, 역시 인문학 철학 별거 없다 이러면 이제 실패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전쟁터로 간 소크라테스 이렇게 했는데, 소크라테스 하면 철학자고, 철학자 그러면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이고 또 현실 감각 없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전쟁터 그러면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죠. 그래서 극과 극이 만나는 식으로 제목을 잡아봤는데,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이지만 결코 현실에 눈 감지 않았다,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붙여봤죠. 인문학과 철학은 삶에 어떤 힘을 주는가. 이게 사실 골자입니다. 인문학의 핵심이 교육이다, 또는 교육은 바로 인문 자체다, 인문 행위 자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이 인문? 왜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천문을 살펴서 시간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 말은 그냥 아주 좁게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지식이겠죠. 그러나 조금 더 넓게 가면은 천문을 포함해서 지문 등 자연을 잘 살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잘 깃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 인문을 살펴서 천하를 화상한다. 이 말은 뭘까? 인문이 뭘까?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문이겠죠. 그러면 인간에게 새겨진 문이라는 뜻도 되고 인간이 새긴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새겨진 문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터무니, 타고난 어떤 것, 그런 걸 통찰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통상 인문학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문사철 그러잖아요. 그쵸? 문사철. 그 문사철이라는 게 역사, 문화, 철학을 말하죠. 왜 문사철이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보고 인문학의 세분화를 하라 그러면 사문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문철. 왜냐하면 저는 그게 사고의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어떤 학문이냐? 이 세상에 인간이 무엇을 남겼나? 이 세상에 인간은 어떤 인문을 남겼나? 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역사학이에요. 아마 문학은 이제 시, 소설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인문학이라는 지평위에서 생각하면 이런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이죠. 이 두 개의 차이는 아시겠죠? 자,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좋은 삶을 살아보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뭐 해봤지? 를 면밀히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때 이런 일도 할 수 있었었는데, 그 단계 가면 이제 역사적 통찰의 단계에서 넘어서 문학적 상상력의 단계가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데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 철저한 그 과거 사실에 대한 실증적인 판단 이외에, 반성 위에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만약 역사적 통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따지면 허황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바탕으로 해서 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판단 없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착하면은 뭔 짓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짓을 다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섞여 있잖아요. 그걸 솎아내는 힘이 바로 철학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중에 해서는 안 된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골라내는 것, 즉 윤리적 당위성을 개념적으로 파악해주는 힘. 이게 있어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통찰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를 꿈꾸면 상상해보면 끔찍하게 이룰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떤 기업의 CEO가 된다는 건 이 세 가지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가장 높은 위치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그 위에서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저 마지막 단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 이걸 하면 내가 권력을 더 잡을 수 있다.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집착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도 이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이 단계를 잘 밟으면 뭔가를 제대로 기획하고 성취하고 그 성취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실패를 줄이고 성공에 확실히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전 봐요. 요건 어디에 있는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는 방이 있어요. 그 아테네 학당에는 철학자들이 쫙 포진해 있는데 그 위에 철학의 여신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철학의 여신의 양쪽에 천사 비슷한 애들이 그 팻말을 들고 있는데 카우사름 코그니티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철학을 가장 짧은 말로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이 뭐냐? 원인을 알려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원인을 알려고 하는 마음. 이건 다른 말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철학이라는 거죠. 그걸 카우사룸 코그니티오, knowledge of causes 영어로 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원인을 찾냐? 아까 그 주역의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천문, 인문. 그게 서양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 여신이 들고 있는 책이 두 권인데 이 각각의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naturalis, moralis 이렇게 써 있어요. naturalis, 자연을 알아야 된다. 자연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생겨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왜 자연은 이런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랄리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서양에서 말하는 교육의 그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면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걸로요. 자, 소크라테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영혼 안에 진리를 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영혼은 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데아는 진짜 존재의 세계. 거기에서 순수한 영혼이 살고 있으니까 존재의 본질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이고, 경건이란 무엇이고, 절제란 무엇이고, 용기란 무엇이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 세상에 내려오면서 육체랑 결합되는 순간
레테의 강을 건너면서, 레테는 그 망각이란 뜻이에요.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나 육체의 간섭에 의해서 다 까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할 일은 지식을 학생들의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치 산파가 산모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학생들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것들, 그러나 육체에 의해서 망각된 것들을 깨쳐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지식이 발견되고 생성되고 그러는데 그걸 다 갖고 태어나냐? 그럼 소크라테스도 AI 다 알고 있었던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박한, 아주 단순하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지하게 소크라테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AI를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 지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로 우리가 학생들을 전제하고 교육을 하자. 소크라테스 교육법은 학생의 상태를 어떻게 두느냐에 달린 거라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 학생이 지금은 바보 같고 엉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잘 가르치면 또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얘는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참고 견디면서 이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자. 이게 소크라테스 교육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전제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쉽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애들은 백지, 난 거기다 채워넣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막 쑤셔 넣는 게 아니라 걔가 끌어낼 수 있게. 적어도 학생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나 이런 자세만 갖고 계셔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더 감사한 마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아냈던 스파르타, 아테네가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 사람인데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 놓고 페르시아의 위협을 막아내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탈퇴하려고 하는 나라는 가서 쳐들어가고 무참하게 짓밟아 버려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람들이, 멜로스 섬 사람들이 우리는 동맹에서 빠질래. 그랬더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니네 빠지면 죽어. 그러니까 그게 정의롭지 않잖니? 그러니까 정의는 빌어먹을 힘이 정의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이런 와중에 소크라테스가 그 조국을 위해 싸워야 됐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과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나는 날마다 아레테에 관해, 자기 엄마 이름에 들어있는 거죠. 아레테에 관해 대화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게 숙고하지 않는 삶, 이건 검토하지 않는 삶, 질문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하지 않는 삶은 이거 가치가 없는 삶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끊임없이 묻고 검토하고 그랬던 것 뿐이다. 신에 대해서도 신이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제기한 거지 신을 거부한 적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애들 저기 지금 재판정에 다 나왔는데 다 착하지 않냐? 뭐 또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 재판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재판을 2번 해요. 한 번은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데 아슬아슬하게 유죄가 됐어요. 그럼 2번째 재판에서는 형량을 결정해요. 그럼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 다 신랑 그렇게 이래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오히려 벌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된다. 나를 풀어주면 앞으로도 더 격렬하게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사형이 결정이 됐어요. 야, 저거 봐, 저거 뻔뻔한 놈 이러면서. 자, 이러고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철학이 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렇다는지 이해는 되는 거죠. 이 육체적인 감각에 휘둘리는 한, 욕망에 휘둘리는 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렵죠. 우린 먹고도 살아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누가 봐서 나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걸 갖고 싶어 하는데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배불룩 나오고 뭐 하고 그래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면서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쉽진 않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가져나간다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잘 이끌어 나가면서 또 우리는 학생들 앞에 서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된다면 소크라테스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